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템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또 이어나가야 할지, 어떤 업종들을, 어떤 종목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메뚜기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요, 저희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어요. 9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뉴스 팔로우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아가방과 보령 메디앙스가 중국 산하 제한 폐지라는 소식에 방금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뉴스로만 따져봤을 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면서 고령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이 되었다고 하죠.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4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진입이 되었다라고 해서 유례없는 고령사회, 그러니까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 아이를 낳는 것을 이제 제한을 줬었는데 그걸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출산 테마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출산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정책들이 조금 나와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출산 장려는 아니지만은 산하 제한을 폐지했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출산 장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러한 중국의 흐름과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 상승의 어떠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역시나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나 아가방과 보령 메디앙스 지금은 중국 소식에 반긋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저출산 테마, 그러니까는 유아 관련 테마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매수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면서 꼼수 대출을 고강도 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8.2 대책이라고 하죠. 부동산 8월 2일에 대책이 나왔었는데 그때 규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좀 집값이 잡힐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지방이라든지 약간 수도권 외곽이라든지요, 그런 쪽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지만 서울 수도권 안에 있는 중심지 쪽은 역시나 집값이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아직까지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고, 그리고 한 번 더 부동산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스가 주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고요.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주식 시장이 조금 낮도록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두 시장 모두 과열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는 경제에 어떠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주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을
쪼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이미 충분한 정책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과열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해당되는 지역들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수도권 이외에 또는 지방에 있는 집값들도 과도하게 폭락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관점 안에서 보았을 때,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결국 이자 상승 시기와 함께 맞물려가지고 집값 하락과 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뭐 직장을 잃을 위험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이 잘 안 될 위험성, 그러니까는 경제적 소득이 줄어들 위험성까지 같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잘 못 받을 수, 그러니까 회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은행의 재정 악화는 결국 기업들이 또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집값을 잘 잡아내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서 나가는지는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지 시장이 지금 당장 눈앞에 1, 2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뉴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뉴스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야 된다는 거, 이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더 좋을 것인지,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인지 조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뉴스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뉴스는 무너진 소비심리라고 해서요, 17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죠.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금리 부담, 이자 부담이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비 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기업들도 결국엔 매출을 올려야지 돈을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기업들도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위험할 수 있고, 4분기보다는 또 내년 1분기가 또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저는 지금 당장만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장기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침체 위기에 놓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 또한 그렇게까지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위기가 있어야지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침체 시장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것인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와 기회, 그 갈림길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요, 아까 두 번째 뉴스와 세 번째 뉴스를 잘 섞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금화를 시켜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계속 투자에 너무 열정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약간의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침체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때에 대해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 시장에서 역시나 조금은 본전이라든지 약수익권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관점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은 내려가도 속이 좀 편하고요, 올라가도 다시 사면 되니까는 굉장히 속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로 뉴스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침체가 조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약간의 방어적인 투자 자세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게 된다면요, 일자리 예산으로 471조의 슈퍼 예산을 조금 짜면서 일자리 그리고 복직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관련 쪽으로 정부가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봤자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말은 결국 공무원을 더 뽑겠다, 이런 이야기로 약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주식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공무원 관련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아가지고 포털 사이트 등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공무원 관련주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린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지 메가 MD 이런 기업들은 공무원 관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 관련주로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에 실제로 뭐 경기가 회복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됐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이 뉴스조차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요.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은 소소하게나마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팔로우 시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양한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들을 찾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뉴스팔로우 시간을 이용해 주신다면은 상승하는 이런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내는데 어떠한 불편함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기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아는 만큼 보이게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뉴스팔로우와 종목 길잡이 등등 유튜브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많이 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린다면요. 이번 주 토요일 9월 1일 오후 1시에는요. 제가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하반기 투자 전략부터 투자해야 되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조금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뉴스 팔로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